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디지털 사업부의 박정윤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나요? 좀 전에 그 체이널리시스 본사 CEO인 그 마이클 코로나 그 CEO가 얼마 전에 저희 회사 스튜디오에 녹화를 하러 오셨어요. 인사도 했는데 영어로 이제 계속 저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사실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인증평가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냥 이 자리를 좀 재미있게 즐기면서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개그맨은 아니고 이 사업을 총 책임자는 저희 대표이사님이 지시고 저는 코레이팅의 책임을 맡고 있는 박정윤입니다. 다시 한번 제 이름을 좀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울러 제 이름과 함께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코레이팅입니다. 이게 뭐냐? 1년 전에 저희가 한국자산인증과 체이널리시스, 지금은 발음을 제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체이널리시스라는 회사를 처음 만났을 때 이게 도대체 뭔 회사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왜? 이 가상화폐에 제가 발을 들여놓은 지가 한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이 체이널리시스의 이 엄청난 이 세계적인 인지도가 AML에서는 단연 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인증과 체이널리시스의 손을 잡고 코리아 레이팅이라는 두 단어를 합성을 시켜서 코레이팅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출범할 당시에 코레이팅이라는 단어는 저와 우리 부서원 3명 그리고 우리 직 한국경제TV 한 10명 그리고 체이널리시스 한 3분 자산인증이 한 4분 정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웬만한 거래소, 웬만한 재단, 웬만한 일반인, 웬만한 투자자들도 다 알고 있는 단어가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코레이팅에 대한 여러분의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레이팅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한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들한테 뭔가 재단에 대한 평가 또는 그 스크린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싶어서 출범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이 6가지의 항목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국경제TV가 그동안 22년 동안 축적해 놓은 그 경제적 또는 증권 쪽에서의 그 탁월한 능력을 여기에 다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코레이팅은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6가지 가지고 체이널리시스 자산인증과 3개 회사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브랜드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준비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투명성 부분, 투자에 대한 투명성 부분을 가장 높게 생각하고 또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코레이팅은 재단이 뭔가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고 우리가 상담을 거쳐서 이 내부적으로 1차 평가를 한 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전문위원단 평가가 들어갑니다. 전문위원단 평가는 정유신 위원장을 비롯해서 학계 또는 업계 또는 법무 쪽 이쪽의 전문가분들을 다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왜 그거 전문위원단을 다 이렇게 오픈을 시켰냐? 왜요? 그랬더니 오픈시키는 그 순간부터 그분들은 로비의 대상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전문위원단조차 저희들이 평가할 때 철저하게 이 정보가 밖으로 새어나지 않도록 그 정보 계약서, 서약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 전문위원단 분들을 만나셔서 로비하실 수도 있지만 평가에는 그렇게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2차 평가, 전문위원단의 평가가 들어간 다음 최종 결론을 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고 나니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지금 이곳저곳 재단이나 거래소 쪽에서 너무 빡빡하다, 너무 깐깐하다 그런 얘기들을 심심찮게 듣습니다. 갈등입니다. 그럼 이걸 점수를 좀 내려야 되나? 조금 느슨하게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구 끝까지 깐깐하게 가겠습니다. 깐깐한 점수를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어떻게 되고 있는데 깐깐하게 저희는 가겠습니다.
인증평가 항목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세분화돼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세한 거는 이제 영업 비밀이라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이제 1차로 자체 평가를 한 다음에 2차로 이제 전문위원단 평가를 하고요. 전문위원단 평가를 할 때에는 그 재단의 뭐 CTO라든가 CEO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굳이 안 오셔도 되는데 왜 오셔갖고 전문위원단들한테 대한 이런저런 얘기도 듣고 뭐 때로는 좀 싫은 소리도 듣습니다. 저도 합니다. 또 그분들이 기분이 좀 나쁘시겠죠, 솔직히. 내가 돈 내고 평가하는데 왜 나한테 뭐라 그러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그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지적할 수도 있고 소위 말해서 어드바이스도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보지 못했던 다른 부분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 정도로 저희는 좀 깐깐하게 보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평가는 주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면 2주 내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조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희들이 정유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윤석빈 교수님이라든가 백영기 대표님이라든가 이군주 콘텐츠 위원장님이라든가 이장호 한양대 교수, 유성현 변호사, 뭐 정적 변호사 이런 분들이 저희 지금 심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 번 할 때 한 4분 정도가 이제 참여하게 되는데 그분이 계속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순차적으로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평가가 쉽게 뭐 2차 평가가 한 뭐 저희들이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2차 평가할 동안에 1시간에 끝난 건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소한 뭐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우리 2차 평가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아주 그 질문이 집요하게 또 이루어졌고요. 그 정도로 정말로 좀 꼼꼼하게 깐깐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거래소는 고팍스를 비롯해서 뭐 캐셔레스트라든가 후오비스 코리아, 그리고 플랫파 이렇게 좀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 업무 제휴 보면 이제 그 법무법인 2군데하고 지금 최근에 나이스 평가 정보를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뭐 나이스 평가 정보는 워낙 잘 아시겠지만 기업 정보 평가에 있어서 한신평 이거 업계 1위입니다. 왜 굳이 우리가 나이스하고 MOU를 체결했느냐? 저희들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재단이 있고 또 그 재단에 투자한 모 회사가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지분 관계가 지금 어떤 법적상으로는 좀 애매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보는 것보다는 이쪽 방면에 제일 선두주자인 나이스가 보는 게 제일 정확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나이스 평가 정보하고 얼마 전에 MOU를 맺어서 재무나 이런 쪽은 이제 나이스가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코레이팅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자산인증회사와 그리고 체이널리시스 그리고 저희 회사 한국경제TV 그리고 많은 스태프들이 있지만 단 한 명도 그냥 허투루 넘어가는 법이 없고 꼼꼼하고 깐깐하게 보는 것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이 코레이팅의 결국 평가라는 것은 거래소 상장을 위한 재단한테 맞춰져 있지만 종국에는 이것이 투자자들한테 가서 이 투자의 나침반 역할을 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부장님 말씀이 너무 잘하시죠.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크게 2가지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남는데 이 박정윤이라는 조남 3글자와 함께 대한민국 1등 경제방송이 만든 블록체인 레이팅 서비스가 뭐라고요, 여러분? 코레이팅이죠. 다시 한번 외쳐주시겠습니까? 뭐라고요? 네, 꼭 기억해주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해주신 박정윤 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좀 더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저희 좀 더 부드럽고 또 재미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검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엔파이 머니 런더링이라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준수가 요구되고 또 거래소에까지 확장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관점에서는 이 AML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세계적인 트렌드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글로벌 AML 트렌드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코레이팅의 파트너죠. 앞서 체이널리시스 코리아의 백용기 지사장님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채널리시스 한국 대표 백용기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코레이팅 관련되는 회사 설립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파트너십을 같이 맺고 이제 오늘 1주년을 맞게 되었는데요. 실제 저희가 이제 하는 역할은 글로벌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AML 쪽, 사실 AML과 CFT는 이제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배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역할은 이렇습니다. 글로벌하게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들 거래소겠죠. 약 800여 개의 거래소가 이제 저희 고객이시고요. 그리고 약 200여 개의 이제 수사기관, 정보기관 쪽에서 이제 저희랑 같이 협업을 해서 수사를 지원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해외 쪽은 이제 금 그리고 또 금융사, 증권, 은행 이런 쪽에서 이제 정보를 쓰고 계시고 또 게임 머니 쪽에서 이제 게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안회사에서도 쓰고 계시고요.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는 역할은 지금 블록체인 쪽에는 많은 주소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생성되고 있고 또 자금 세탁과 관련되는 그런 주소들도 많은데 그런 주소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식별을 해서 이게 누구의 소유인지 또 어떤 자금 세탁과 연루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확인해서 세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의 좋은 익명성의 어떤 트러스트를 저희가 부과해서 건전한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하는 게 제 역할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제 소개를 드렸고요. 아마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FATF라 그래서 국제 자금 세탁 방지회가 이제 1990년도에 이제 만들어졌고 사실 글로벌하게 이 지침을 저희가 준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이제 37개국과 이제 2개 기구, 그래서 39개의 정된 멤버가 있는데 저희 한국은 이제 2009년도에 이제 가입을 했고요. 사실 이 FATF 쪽에서 가장 성실하고 강력하게 이 AM을 실행하고 집행하는 국가로 이렇게 선택되었습니다. 트래블 룰만 보더라도 저희가 글로벌하게는 가장 먼저 시작을 했고 또 강력하게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제 오펙이라고 해서 미국의 해외 자산 통제국이죠. 하지만 이제 미국 어떤 기관이긴 하지만 글로벌하게 집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규정을 어기고 만약에 어떤 어긋난 자금 세탁 활동이 연루가 되었다 그러면은 실제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글로벌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이제 국가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 이제 SDN 리스트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제재 대상이라 그래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 될 수 있는데 이 SDN 리스트에 있는 어떤 그런 기관과 어떤 거래를 하게 되면 상당한 페널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가상자산 사업자 쪽에서는 이 부분을 아마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한국은 이제 FATF의 어떤 지침을 받아서 한국금융정보국에서 해당 국가에 맞는 저희 국가에 맞는 지침을 이제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 금융기관이나 가상자산 사업자 쪽에서는 해당 STR, CTR, 의심거래, 또 고액 현금 이런 같은 것들을 이제 리포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수사기관과 같이 이제 협조를 하는 그런 플로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얼마나 제재를 받았는지 한번 리스트업을 해봤습니다. FATF 포함해서 얼마나 제재를 받았는지 해보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죠. 미국의 비트렉스라는 이제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와 같은 페널티를 받았어요. 하지 말라라고 했던 어떤 그런 거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량의 어떤 페널티를 받았고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거래에 대한 보고를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또 이와 같은 몇백 억에 해당되는 부과를 받았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2020년도에 저희 쪽도 1,000억 원, 그 당시 환율로 따진다 그러면은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잘 보시면은 미국에다가 납부를 하고 있죠. 그만큼 이 오펙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지를 아마 보실 수 있고 실제 이게 법적으로도 유효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제재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모든 국가들은 이런 FATF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뭐 다른 여러 그 기관들도 이와 같은 제재를 제가 몇 가지만 이제 발췌를 했는데 실제 상당량의 어떤 제재를 받은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 이제 봤을 때는 저희가 매년 이제 크립토 크라임 리포트라 그래서 약 200여 페이지가 넘는 전 세계 온체인상의 어떤 흐름을 100% 분석을 해서 그 트렌드를 저희가 만들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이제 트렌드를 보게 되면 퍼센트는 상당히 낮아지고 있죠. 자금 세탁 비중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0.15%는 상당히. 하지만 거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하나로 계산하게 되면 11조 정도가 넘는 금액이 실제 자금 세탁에 활용됐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자금 세탁에 대한 어떤 경계심을 줄어서는 안 되겠다. 가상자산 사업자 분들께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CDD 의무를 당연히 수행하고 계시고 또 강화된 어떤 그런 EDD 형태 실제 당사자인지 거래 목적과 직접 확인하고 계시는 거고요. 또 저희가 이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의심 거래, STR 쪽에 과연 어떤 거래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가시성을 이제 제공하는 부분이고 또 고액형 거래를 하시면 여러분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비트코인 한 개만 설치더라도 여러분은 보고가 된다는 거 아시죠? 그게 1000만 원 이상이면은 고액 현금 거래 자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현재 원래 규정은 이제 100만 원 이상의 거래 뭐 거래소 전체 금액에 대해서도 이런 그래서 이 왼쪽에 보시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분들이 비정상적인 자금 세탁에 받게 되는데 아동 학대라든지 또 다크넷, 마약, 오염, 위험 부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 때 이와 연루된 그런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지를 실시간적으로 확인하고 그래서 아마 보시는 것처럼 가장 오른쪽이 가장 심각한 부분입니다. 저쪽을 위반하게 되면 상당한 페널티가 각오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생샷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는 단 1달러 하더라도 거래가 되면 안 되는 그런 위험한 형태의 분류고요. 그래서 위험도를 고위험도, 중간, 저위험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알려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캠 요즘 가장 나오고 있는데 이 사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만 저희가 캡처해도 이 정도의 사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따라서 실시간적으로 이런 사기들을 식별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기에 연루가 되지 않도록 제가 이제 한 가지 제가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크게 이제 그 직접 거래, 직접 노출이라고 해요. 직접 노출은 뭐냐면은 제가 A라는 거래소에 어떤 송금을 해요. 아니면은 또 받거나 입금을 하거나 송금을 받을 때 이게 이제 직접 노출이라고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거. 근데 이제 간접 노출은 뭐냐면은 제 앞에 만약에 개인 지갑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죠. 뭐 ATM기도 있을 수 있고 또 기타 거래소가 있는데 이걸 경유해서 갈 때는 간접 노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직접 노출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관리를 많이 하려고 해요. 트래블도 적용하고 뭐 등등 하지만은 일부 거래소는 손수신인 식별만 하실 뿐 거래에 대한 위험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간과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식별만 하고 보고만 하면 되지 않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일단 직접 노출이다 하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은 그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고 지금 금방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간접 노출. 무슨 얘기냐면은 경유를 할 경우에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입금과 송금을 받은 이 당사자에 대해서 주소에 대해서는 뭔가 식별을 하고 블랙리스트로 확인을 해주고 가시겠지만은 그 전에 만약에 제가 어떤 불법 자금에 연루가 된 금액을 다른 지점에 그러니까 개인 지갑에다가 놓고 이 개인 지갑이 거래소로 가게 되면은 저를 사실은 자금 세탁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놓치고 그래서 그림에서 제가 이제 보셨던 것처럼 거래소를 중심으로 입금과 출금이 이제 있을 텐데 그 입금에서
직접 노출이 아니더라도 간접 노출, 그 보통 이제 두 홉, 세 홉을 넘어서는 형태의 그 거래에 대해서도 어떤 가시성을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자금 세탁에 관계되는 그러한 트랜잭션이 연루가 되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걸 식별을 하시고 그거를 리포팅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표시를 했는데, 실제 그 저희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이 예가 이제 아마 해당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인책이라고 해서 저 오렌지색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블랙 그 형태의 큰 원이 있는데 다 중간자를 거쳐서 가죠. 보통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 중간자가 있는 것들이 이제 간접 노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코인체크 입장에서는 첫 번째 저쪽 그 주소에서 받는 거는 직접 노출로 보시면 돼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소에서는 저 직접 노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만은 그 이전에 발생했던 그런 블록체인의 어떤 주소들이 자금 세탁과 연루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는 이걸 알려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고, 이걸 놓치게 되면은 아까 같은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거액의 또 페널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이 만약에 코인 거래를 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주소를 예를 들어서 이쪽에 일단 넣어 보시면은 이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입금과 출금이 있죠.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입금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출금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기서 이제 직접 노출과 간접 노출이라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그 자금이 과연 자금 세탁에 얼마나 연루가 됐는지를 저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블록체인의 어떤 생태계의 투명성을 유지한다라는 어떤 그런 미션을 가지고 저희가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예를 들어드리면 그 하이드라 마켓이 그 글로벌하게 유명한 그 마약을 다루는 그 다크넷 마켓이거든요. 근데 올해 4월 5일 날 폐쇄가 됐어요. 오펙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재를 취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폐쇄가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오펙에서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하이드라 마켓에 있는 120개의 주소를 어나운스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거래소 쪽에서는 이 120개만 집중을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식별한 걸 보면은 하이드라 마켓플레이스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소가 비트코인만 하더라도 66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다른 코인까지 합치면, 이더리움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형태의 그 주소들이 이 자금 세탁과 연루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간접 거래를 통해서 왜 그 자금 세탁에 연루되었던 그런 자금이 우리 거래소로 들어오는지, 그게 사실 AML 팀에서 확인하고 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그런 거래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연히 AML, CFT 쪽은 준수를 해야 됩니다.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준수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전에 식별을 하고 이런 의심 거래, 그리고 자금 세탁에 연루가 되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저희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기 식별, 그리고 선제적으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당연히 블록체인 거래는 이제 글로벌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나 또 가끔은 해외 수사기관들하고도 이제 공조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결국은 이 규제기관, 그리고 또 정책 입법하시는 분, 또 이런 가상자산 사업자분들, 또 저희 같은 블록체인 분석 기업들, 그리고 오늘 코레이팅 같은 이런 디지털 자산 인증 사업자, 사실 이런 기관들이 상호 협조해서 이런 블록체인의 어떤 생태계를 투명하게 유지하는데 적극적으로 계속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우리가 뭐 웹 3.0이라 그래서 탈중앙화된 형태의 뭐 주권을 되찾자 뭐 이런 형태의 움직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와 같은 블록체인의 생태계에 어떤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와 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한국경제TV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 블록체인의 건전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